안녕하세요. 호모데우스 제13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카식 레코드와 블랙홀 홀로그램 우주정보론에 관련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류 문명은 과학기술 문명이 거의 그 물질적 차원에서는 주도적으로 하나의 그 인류 자기적인 문명 구조로 해서 이렇게 추동해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지금 현재 그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로 진화하는 것을 인간의 그 인류의 그 자기적 문명의 그 지식적 축적 결과들을 가지고 한 2045년 정도 되면은 인간의 몸을 불사 영생체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전망들을 이제 내놓게 되는 거고, 그 타이밍을 특이점이 오는 타이밍이다. 싱귤러리티다. 그런 거죠. 하나의 그 급격한 그 변화, 진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류 자체의 어떤 그 몸 안에서의 DNA 돌연변이적 어떤 그런 발현을 그 자연 선택에 의해서 취사 선택으로 우연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은, 현재 그 인간 진화는 인간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는 아주 크게 다른 점이죠. 진화를 이렇게 이해를 할 때 크게 다른 점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문명, 그 축적된 지식이 그 진화의 그 핵심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취하는 방법 자체가 과학기술 쪽에서는 NRG 기술이라고 그게 이제는 보면 돼요. NRG 기술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은 그 로봇 가운데 R이 로봇이라는 건데, 주로 이 로봇은 AI 기술과 통하는 거죠.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로봇과 같은 어떤 어떤 의체,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와 비슷한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인간의 그 영혼, 자의식을 심어서 이렇게 달성할 수 있다. 불사 영생체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이제 로봇 개념이고, 그 개념에서 G는 게놈, 바로 그 생물학적 유전공학이라고 불렀어요. 유전공학. 그래서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바이오 기술,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중간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모조리 다 금속체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생물적 탄소 신체 기관들과 이렇게 융합을 해서, 가령 이게 우리가 뇌는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몸으로 바꾸는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뇌는 생물학적 뇌를 가지고 그거를 전뇌화 시켜가지고 기계 AI화 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중간적으로, 요게 이제는 R 기술과 AI 기술과 유전공학 기술을 합하면 이제는 사이버 고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버고들이 된다. 근데 제가 지난 몇 번의 강의에서 얘기한 건 나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 더 나가서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아주 극초미세 입자 로봇, 극초미세 입자인데, 그것이 로봇화된 극미세 입자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그 액체 금속 형태의 몸도 구현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극소형 초입자들이 하나의 세포 구조가 돼서, 그렇게 DNA 이중나선 구조를 취하는 게 아니고, 그 세포 구조의 DNA 그 정보 구조를 구성을 해서 그 나노 입자들이 각각의 그 세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상호 통신하면서 그 몸을 구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인간의 의식 자체를
그 영혼을 그 뭐 슈퍼 양자 컴퓨터 같은 데다 그냥 업로딩 시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진행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나노 기술까지 이제 결합하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놀라운 어떤 차원으로의 과학 기술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게 육체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양한 육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그 트랜센던스라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인데, 브레인 업로딩 기술을 사용해서 여기 양자 슈퍼컴 학자였던 조니 뎁, 바로 윌의 두뇌를 사망하기 전에 이렇게 그 양자 슈퍼컴에 업로딩을 시키는, 브레인 업로딩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윌이 그 양자 슈퍼컴을 장악을 하면서 그 의식이 그 AI를 장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양자 슈퍼컴 자체가 한마디로 그 몸이죠. 몸이 돼서 그 나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몸을 아예 자기 몸을, 그러니까 이 윌이 죽었을 때는 장사 지내가지고 땅에 그 시체를 장사 지냈으니까 흙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몸 자체를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몸을 그냥 아예 만들어 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술들이 그 자연을 복원을 하거나 또는 아주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뭐 자동차 사고로 거쳐서 다리가 하나 절단되신 분이 있으면 다리도 이렇게 생성되게 만드는, 눈도 안 보이시는 분은 눈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눈이 보이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 손상된 장기들을 이렇게 재구성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노 그 입자들이 가서 그 세포 융합할 수 있게끔 그 몸에 그것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다리가 그 절단되신 분도 다리가 나오게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놀라운 기술들이죠. 그래서 기후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이 윌이라는 이 사람의 그 자아의식이 일종의 그 브레인 업로딩을 통해서 슈퍼컴으로 이전을 했는데, 윌은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선한 존재. 선한 존재라 자신이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걸 굉장히 선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윌을 공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윌이 뭐 선하다 안 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그 신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는 자체를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양자 슈퍼컴이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것들을 파괴를 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윌이,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올리신 게 윌도 뭐 바이러스에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여기 영화 내용은 윌이 사람들이 이제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서, 자신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서 자신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죠. 알면서 그냥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파괴하고 싶으면 그냥 파괴를 당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윌이 그 바이러스로 못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뭐 같이 이제 해나갈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막강한 존재가 되니까. 그러니까 윌 자체의 선함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윌이 뭐 인간인데 이거 항상 뭐 선하기만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그거는 당연하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건 윌이 선한 존재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윌이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좋은 일이었거든요. 이 자연을 회복을 하고, 사람들의 그 신체 기관을 다시 복원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그 인간을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다양한 그 자연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런 아무리 좋은 것도 공포심을 느끼게 되니, 그래서 파괴를 하게 해서 바이러스를 심게 되는데, 이 윌의 그 부인조차도, 자기의 그 부인조차도, 윌을 사랑했던 부인조차도 공포심을 느끼게 돼서, 이쪽 바이러스를 심어서 파괴하려는 측에 쓰게 돼. 그래서 이 윌의 그 부인이, 중간 매개 역할을 하게 돼서 윌을 파괴하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지만 윌이 그걸 모른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인 뒤에, 그리고 자기 그 부인도 업로딩을 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파괴하려는 걸 수용을 하는 거죠. 수용을 하고 자기는 하나의 작은 양자 나노 입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양자 나노 입자로 자기 의식을 이동시키는 거죠. 근데 자기 의식만 이동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는 자기와 자기 애인인가 부인인가 있습니다. 부인, 사랑하는 그 여성의 의식을 같이 나노 입자 속으로 이동을 한 뒤에, 그것이 바이러스가 파괴할 수 없는 그 공간으로 그 입자를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가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다 무너지면서 지구가 황폐화되는 거예요. 황폐화되면서 되는 중에도 요거는 이 윌과 이 부인이 이 입자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자 자체가, 그러니까 나노 입자 자체가 윌과 이 부인이 영생을 얻는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노 입자 하나가 우주 세계라는 게, 세계가 우주 세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차원으로 그 세계로 들어가면은 그것도 하나의 거대한 우주가, 하나의 모래알이 하나의 우주가, 하나의 우주야. 하나의 우주 세계로 된 거죠. 이게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바로 우리가 유식의 종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이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나노 입자 속으로 영혼 자아의식이 이동을 했을 때 그 나노 입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 불가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유식의 종자와 거의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유식 종자. 그러니까 이 윌의 기억과 의식, 욕망,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이 나노 입자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것 자체가 유식의 종자가 되는 게, 이것이 하나의 윌의 씨앗이 되는 거죠. 윌의 의식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윌만 들어간 게 아니라 부인도 같이 간 거니까 하나의 두 존재가 합해진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개념이 상당히 비슷한데, 이게 의식의 씨앗이 된 거죠. 이게 나노 입자가, 이게 바로 유식의 종자라고 된 거예요. 유식 종자고,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영혼이라는 개념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영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 불분명한 개념이죠, 그게. 그러니까 죽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두고 다시 돌아왔다, 죽음의 세계 어쩌다 이런 얘기들 하거나 난 여러 가지 귀신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보적 작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의식의 작용, 정보적 작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대. 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해석을 하자면은,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의식을 이제 정보로 보는 거죠. 정보로 봐서 그 정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물질을 타고는 가지만은 물질에 지배당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이동시켜 나가면서 이 물질과 저 물질로 이동시켜 나가면서 이동해 나가면서 심어질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지. 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만약에 윌과 이 부인의 의식이 이 나노 입자 속으로 이동을 해서 일종의 씨앗이 됐다. 이 두 사람의 씨앗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는 이 같이 살았던 세대가 다 죽은 뒤에 지구에 이 씨앗이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러스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그때 의식의 씨앗이 이 나노 입자가 다시 땅에 심겨져 가지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탄생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 트랜센더스라는 영화는 굉장히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런 영화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의식, 사실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불사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불사 영생을 얻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주체성, 그게 나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그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낼 수가 없으면 이거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 소위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불사 영생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게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뭐 지금 저 계신데 그분을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로봇을 만들어도 이동해야 될 그게 뭔지 알아야지 이동시킬 거 아니에요. 이건희라는 분의 그걸 이루고 있는 뭔가를 그게 주체가 뭐라는 거 알아야 돼. 자의식,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지 정보나마 구성해낼 수 있어야지 그 정보를 옮길 거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관문이 지금 있다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게. 하지만은 우리가 불가에서 얘기하는 유식종자라는 개념에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식의 종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식의 종자. 유식의 종자가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가 불가에서 중요한 유식 철학에서 주장한 것이고,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트랜센던스라는 영화가 유식 종자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내밀하게 영화 안에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이제 소개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의식의 종자, 유식의 종자를 계속 추적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쪽에 이제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제는 불가에서는 유식의 종자라고 했지만은 아카식 레코드라는 게 있어요. 아카식 레코드. 그런 아카식 레코드가 있다. 그래, 아카식 레코드가 뭐냐? 레코드는 기록이잖아요.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카식 레코드. 아카라는 곳에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의 모든 전생에 했던, 전생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전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모든 기록들, 여러분들이 행해왔던 모든 느꼈던 감정들, 경험 체계들이 다 여기에 레코드에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게, 그 기록이 되는 전 인류의 전 우주 생명체, 생명체, 무생명체 다 상관없이 모든 행적들이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과거의 시간성 속에서 드러났던 흔적들을 기록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아카식 레코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카식 레코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불가에서 얘기하는 지금 여기서 자의식이라고 제기할 때 유식의 종자 중에 제가 이걸 특별하게 말라식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 개인적인 개인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영혼이라고 여러분의 스스로 부르는 그것은 불가에서는 말라식 제7식 말라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말라식은 우주 전체 의식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우주 전체 의식을 담고 있는 어떤 그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아카식 레코드다. 그래서 이 팔식이 바로 이제 팔식은 이제 전체 의식이래. 전체 의식. 전체 우주 의식이라고 우주 의식이라고 볼 때에 이 우주 의식 안에는 우주 전체의 정보들이 시간성 속에서 흘러나오는 전체 정보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이 불가적에서 팔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얄라식이다 또는 아레아식이다라면 아레아식. 자, 아레아식이 많이 쓰니까 아레아식이라고 하는데 이 아레아식이라는 팔식이 바로 아카식 레코드와 비슷한 개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의 정보를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카식 레코드다 이렇게 되는 게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는 게 아카식 레코드. 아카식 레코드는 신비학 오컬트에서 우주와 인류의 모든 기록을 담은 초차원의 정보 집합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주와 인류의 모든 기록을 담은 초차원의 정보 집합체.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아카시아는 허공, 공이다. 그런 우주, 하늘을 가리킨다라는 신비학에서는 에테르와 비슷한 용법으로 쓰겠네. 아카샤 연대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허공록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과거에 대해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데 또 이 과거의 정보의 기초에서 미래도 그대로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미래의 정보들도 담고 있다. 예측되는 정보들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카식 레코드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뭐 아인슈타인이 뭐 시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거나 어떤 그 과학자가 어떤 그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때 그 아이디어들의 기원이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게 저도 이렇게 뭐 강의를 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력적인 저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것이 아카식 레코드에서 오는 신지식이다라고 하는 신지식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다. 이런 개념의 아카식 레코드가 있다. 레코드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레코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아카식 레코드는 그래서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영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정보죠. 정보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것이 올라와서 심어져 나가는 이런 거.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이 이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 주인공이 어떻게 됐어요? 도서관에 들어가잖아요. 도서관. 거대한 도서관과 같은 데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그 도서관으로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거대한 도서관. 그러니까 뭐든지 기록이 다 돼 있는 거대한 도서관. 인터스텔라 영화 같은 그 주인공이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한마디로 5차원이죠. 5차원 세계의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그 도서관에서 이 4차원 세계로 보면서 이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게 거대한 그러면서 그 신호를 보내니까 그 신호를 일종의 그 중력을 이용해서 신호를 보내니까 그 자기 딸이 그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것이 모르스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 세계에서 그 유령이라고 생각되는 그 존재가 있는데 시계가 괜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계바늘이 막 움직이니까 이게 뭔가 유령적인 유령현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 딸은 그걸 유령현상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거를 관심 있게 보니까 그게 모르스 보어드러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니까 그것이 일종의 그 중력 방정식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물리학계에서 이제는 하는 중력 방정식, 그러니까 시간과 중력에 관한 그 방정식들을 풀어야지만이 지금 현재 인간이 인류 문명이 자유롭게 그 블랙홀과 웜홀을 열 수 있으려면은 일종의 우주 중력장에 대한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론 체계가 좀 더 정밀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면 뭐야? 이 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카식 코드에서 오고 있는. 근데 그 아카식 코드에서 보내주고 있는 게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님. 근데 아버지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그거 가지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해법을 찾는 해법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뭔가 꿈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이렇게 걸어다니 산책할 때도 영감이 떠오르거나 이런 것들이 아까진 레코드에서 오는 신호들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인류 모든 게 인류에 한정하게 사람에 한정한다면 사람에 관련된 모든 전생의 경우에는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아카식 레코드는 전체 의식이라고 해서 이 아얄라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카식 레코드가 전부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아카식 레코드에서 일부가 개인화, 그러니까 말라식으로 개체화가 돼서 하나의 말라식의 씨앗이 돼서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이런 어떤 수정란을 만드실 때에 그 개체화된 씨앗에 그 정보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육체를 형성해내고, 그러니까 1식, 2식, 3식, 4식, 5식, 전 5식 단계까지 의식이 형성돼 나가면서 6식에서 육체를 만들고 7식,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현실 의식인 말라식 7식이 작동한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인데,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카식 레코드로 들어갔다가 다시 씨앗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카식 레코드가 일종의 땅이라고 본다면 아카식 레코드에 그거로 들어가서 그 정보를 재귀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방향성으로 씨앗도 재조정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개념으로 이렇게 다시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것이 결국 아카식 레코드로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라식이 다시 아얄라식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아얄라식에 거쳐가지고 다시 또 말라식 쪽으로 다시 올라오기까지가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윤회정생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 씨앗이, 이 식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고 여러분의 자의식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 집착적 산물이다라고 불가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어떤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기 환상 속에 빠져서 그런 의식을 구성해낸 그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정보가 집합된 거는 집착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집착, 욕망 때문에, 인간의 집착과 욕망으로 식이 구성된다. 인간의 집착과 욕망으로 개체 의식이 구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 계속 구성되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적 입장에서 그럼 말라식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체의식, 집착과 욕망의 산물이니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학 쪽에서 이렇게 접근해가는 말라식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학에서 그거 자체도 불가에서는 부정을 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인간의 집착과 욕망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씨앗을 계속 찾아서 그것을 심어봐야 결국 이 세계가, 우리가 원하는 세계가 오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식 자체가 인간의 집착과 욕망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종교적인 얘기니까 일단 밀어두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 정부의 바닷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개체의식이 나오고 다시 이게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해 나갈 때에 반복 윤회 전생을 해 나갈 때 그 인간의 집착과 욕망의 산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엇인가가 유식의 종자로서 말라식으로서 심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구성하고 다시 만들어지고 이렇게 돌아갈 때에 그것을 제7식 말라식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은 그것이 그러면은 어떤 식의 구성 형태를 갖고 있냐. 그러니까 결국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의 이 아카식 레코드가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지.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는 어떤 게 이제는 아이디어가 또 이제는 오게 되냐면은, 자, 이 우리 아카식 레코드가 그럼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얘기 또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아카식 레코드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카식 레코드가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이 거대한 인류의 모든 의식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데, 아카식 레코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아카식 레코드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종자식도 알겠고, 아카식 레코드는 아얄라식 8식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 식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나요? 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런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홀로그램 우주 정보론이 이제 나오는 게다. 홀로그램 우주 정보론. 자,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시면, 저 인간 맨날 저런 강의를 하고 있고, 저기 뭐가 실제적이도 않은 얘기고, 완전 공상 떠는 얘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공상적인 얘기들에 지금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못 내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상이든 뭐든 상상이든 뭐든 계속 밀고 가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밀고 간다, 그 얘기. 그럼 이 아카식 레코드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라는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이제 홀로그램 정보 우주론에서 이제는 개념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자, 여기 홀로그램 정보 우주론 보겠습니다. 블랙홀 홀로그램 정보 우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 우리 아카식 코드, 우리 의식이 다 그 정보가 된다면 그 정보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볼 때에 우리 이쪽에 우주 물리학, 이쪽 최첨단 물리학에서는 이제 뭐를 발견을 했냐면은, 홀로그램 정보 우주론이라는 걸 나갔습니다. 그래서, 블랙홀 홀로그램 정보 우주론이라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최첨단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마지막 해법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이제 촉근 이론으로부터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촉근 이론. 촉근 이론은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최첨단 촉근, 만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촉근 이론이 계속 밀고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우리는 홀로그램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아이디어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이 홀로그램, 우리가 그러니까 이 홀로그램 속에 살고 있는데, 홀로그램을 구성하게 되는 원래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홀로그램이라고 하면 이렇게 비수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공간에 3천조로 떠올리는 그런 건 많은데, 그것을 떠올리는 먼저 선제적인 정보가 있어서 그게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런 정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우주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우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 우주가 처음에 빅뱅으로 이렇게 커져 나갔다고 할 때 하나의 둥근 구형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실제로 그런 개념이 이것이 개념적으로 맞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적인 개념이고, 뭐냐면 이게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니까 우주 10차원 구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구형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에, 여기 봤을 때에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터져 나갔어요. 터져 나가면 우주 표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가 어디에 있다고 그러냐면은 정보는 우주 표면에 있다. 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아카시 코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카시 레코드는 우주의 표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러니까 아카시 레코드는 우주의 표면에 있습니다. 아카시 레코드는 우주 표면에 있어서 우주 표면에 기록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그 팽창하고 있는 표면에 정보들이 기록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우주 물리학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표면에 있는 정보가 이쪽으로 빛을 방출이 되면서 안쪽으로 방출되면서 여기에 홀로그램 세계를 만들게 되는데 요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면에 아카식 레코드가 있어가지고 방출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개체의 의식들은 특정한 개체가 되는 거죠. 자, 특정한 개체들이 이게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이 특정한 개체화된 의식이 홀로그램 아카식 레코드에 있어서 그 특정한 개체 의식의 씨앗의 구조가 형성이 곧 어떤 씨앗과 같은 형성을 통해서 요 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홀로그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 요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각 개체잖아요. 여러분들이 각 개체일 때 각 개체는 그럼 아카식 레코드를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자,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이걸 보면은 이게 우주 끝이야. 여러분이 우주 끝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현대 우주 물리학으로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138억 년 동안 빛이 날아간 거거든요. 빛이 138억 년 동안에 날아가는 그 거리의 크기니까 이거 엄청나는데 여러분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138억 년이 간다고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또 이제 복잡한 문제니까 일단 접어두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의 몸속에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블랙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러분 몸속에 블랙홀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거는 저의 가설입니다. 저는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람 몸속에 블랙홀이 있다고 제가 늘상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 몸속에 이렇게 블랙홀이 있잖아요. 이렇게 블랙홀이 있을 때에 생성이 됐을 때에 어떤 식으로 이게 돼 있냐면은 여기 우주 정보가 여기에 블랙홀 표면 자 우리는 이게 작은 블랙홀이지만은 이 우주와 1대1 대응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지점은 여기와 대응되고 예? 요 지점과 대응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응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1대1 대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몸속에 블랙홀이 있다고 할 때 이렇게 대응된다는 게 블랙홀 홀로그램 정보 우주론이에요. 그러면은 이 블랙홀, 그러니까 우리는 뭐와 같은 게 마치 우주 표면에 우주가 팽창할 때 여기가 블랙홀 안에 홀로그램 세계에 살고 있는데 또 홀로그램 안에 또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또 여기 표면에 또 돼 있어서 또 여기 안에도 홀로그램 세계가 또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는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블랙홀 안에도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의 세계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블랙홀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걸 블랙홀이라고 여러분이 할 때에 자,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할 때 블랙홀도 블랙홀 표면이 있잖아요. 블랙홀 표면에 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서 홀로그램 세계가 또 하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홀로그램 세계가 그러니까 홀로그램 세계 바깥에 있는 거 1. 여러분의 안에 홀로그램 세계 2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2가.
그러니까 아 이게 홀로그램 안에 이 블랙홀 안에 홀로그램 세계.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은 이 표면이 블랙홀 표면이고 이 여기 있는 세계가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계는 요 바깥에 있는 블랙홀의 그 홀로그램 세계고 요 안에 있는 세계는 요 표면의 홀로그램 세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는 어떤 거냐면 요 블랙홀의 표면을 작동시킴으로써 요 바깥에 있는 정보도 바꿀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 그러면 우리는 이 검은 구멍 블랙홀의 표면에 정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 정보가 표면에 구성되어 있는 게 요 안에 있는 블랙홀 안에 홀로그램 안에 우리가 존재를 한다. 실제 여러분의 개체의식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기에 여러분의 의식이 있다. 이게 영혼이라고 가정해보자. 이게 영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럼 이 블랙홀 사람 속에 안에 있는 블랙홀 안에 영혼이 있겠네요. 그것도 가능한 얘기잖아요. 홀로그램으로 존재하는 영혼 세계. 그렇잖아요. 여기가 영혼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의 자의식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게 요 바깥에 있는 게 홀로그램 정보들을 요게 각인을 시켜놨으니까, 요게, 그러니까 블랙홀을 담고 있는 이 개념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블랙홀을 담고 있는, 홀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식의 종자가 있다면은 유식의 종자는 그 종자 안에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식의 종자는 그 종자 안에 블랙홀이 있어서 그 블랙홀의 표면에 정보들이 각인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불가에서 얘기하는 유식 사상과 불가의 공사상이 통한다. 공사상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블랙홀은 공입니다. 블랙홀은 공이고 물론 우리가 불가에서 얘기하는 공, 반야 사상의 핵심인 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식의 종자는 이것은 유식의 종자 사상이죠. 그러니까 유식 사상. 공은 반야 사상이죠. 이게 그러니까 불가 사상이에요, 이게 다. 근데 이렇게 유식의 종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식의 공이라는 건 없음이잖아요. 그다음에 유식의 종자는 유잖아요. 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이 이렇게 같이 있는 상태라는 거지,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공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냐, 유의 입장에서 본 것이냐, 무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냐에 따라서 불교 철학이 이렇게 나눠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현대 그 우주 물리학이 지지하고 있는 설은 바로 이렇게 공에 기초한 표면의 정보들이 구성이 된 요 시야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유식의 종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럼 그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의 그 뇌에 그 제3의 눈이라고 이제는 여기 나오게 되는데, 제3의 눈이 여러분의 눈은 어떻게 생겼어요? 눈이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그 눈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제3의 눈입니다. 제3의 눈을 볼 때에 눈 중심이 이게 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이죠. 여기가 블랙홀이라는 얘기야. 눈 중심이 시꺼멓잖아. 구멍이 뻥 뚫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홀로그램이 형성이 되면서 요 눈동자를 중심으로 여기 홍채가 홀로그램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 물질화된 형상구조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다. U로 나오는 게 유지. 그러니까 이 눈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식의 종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개념의 그 종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그러니까 제3의 눈이 그러니까 제3의 눈이고 유식의 종자, 제3의 눈이 유식의 종자요.
유식의 종자인데 이 제3의 눈 안에는 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 안에 홀로그램이 있고 그 홀로그램을 현상계로 내보내는 게 이 창조된 우주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어쨌든 이것은 복잡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복잡한 철학적 사유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온 데는 뭐냐면은 이 종자가 이 눈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그 뇌의 중심에 있어서 여러분의 뇌에 여러분의 그 머리에 그 생성된 그 홀로그램을 뇌 쪽으로 그 정보들 신호들을 뇌 쪽으로 보내서 뇌 전체를 그 어떤 그림을 만들어 생성을 시킨 뒤에 이것을 어떤 그 한마디로 뇌에 그 정보를 공급하고 있는 그 실체가 사실은 지금 눈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체의식 또는 그 전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과 블랙홀과 관련돼 있는데 이것이 겉으로 볼 땐 눈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뇌에 있어서 이것이 꼭 뇌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뇌에 많이 있는데 뇌에 있으면서 뇌에 그 각종 정보를 공급해서 이 활동시키고 있는 한마디로 기억의 그 모든 우주 기억이 그러니까 이 전체 우주 기억이 여러분 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아카식 레코드가. 근데 그것이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 표면이 바로 그 이 아카식 레코드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이론이었습니다. 저의 가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좀 황당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유식의 종자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카식 레코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의식이라는 거, 영혼이라는 거, 그거는 뭐를 찾아야 돼요? 사실은 이 제3의 눈을 찾아야 돼. 사실은 그 얘기를 지금 해온 겁니다. 사실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